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김강인 선생님은 중국 난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시고요. 과거 연변대학 국제정치학과 학부장을 역임하셨고 일본 시조카 혈립대 국제관계학과 개국자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. 현재 연변대학 동북아 연구원으로서 두 분의 발제자의 논문에 대한 중국 입장에서 그 시각을 토론하고자 합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 김강일입니다. 우선은 이 한반도 미래재단 설립을 축하드리고요.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그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는 이 토론을 맡았다 하니까 이 앞에 두 분 발제자분들이 논문을 열심히 읽고 또 솔직히 토론해야 하니까 흠을 잡으려고 노력했다. 잡아도 결국은 못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분이 논문에서 다 제기된 중국이 이 북핵 문제 입장,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간단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. 또 중국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, 이건 아마 이 한국이 많은 학자분들이 다 관심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제1차 핵실험 때만 해도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별로 크게 이 북핵 문제를 그렇게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 안 들인 것만 사실입니다. 그런데 2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실제 이 핵문제,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그 매체들이고 이 학자들이고 아주 상당한 토론을 했습니다. 제가 이 한국에 와 보니까 한국이 그 학자분들이 이 중국이 지금 북핵 문제 입장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럽지만 그 당시 그 중국 학자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당장에서 우리가 그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.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문제가 된다. 뭐 이런 식의 토론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. 그래 요즘은 지금 좀 정립된 이런 이 상황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립 과정이 어떻게 형성됐냐, 요거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북핵 2차 실험 이후 중국에서는 이전하고 좀 다르게 말인데 이 북한 문제를 이론하면 조금 민감한 문제로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이전에 이야기를 잘 안 했어요, 이 중국 학자들. 그러던 것이 이 2차 실험 이후는 상당하게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. 그런데 공동하게 지금 거의 이견 접근이 가능한 이런 부분은 이 북핵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냐, 이걸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. 첫째는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다소 비관적이지만 많은 이 중국 학자들은 이 핵 포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다, 이런 인식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 원인은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. 여기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든 이 한국이든 이 주변국들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안이한 대처로 이 핵 문제를 키웠다는 겁니다. 결국 이제는 우리가 북한이 핵을 이루게 할 수 있는, 포기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. 물론 이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제1차 핵위기 때죠. 그때는 북한이 핵 기술이 발전도 못했고 또 상당하게 국제적인 압력이 있다 할 때는 가능하면 포기하죠. 그런데 지금 와서 핵탄까지 다 실험한 상태에서 또 더욱이 중국이 근심하는 부분, 즉 다시 말하면 아마 여기 분들도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. 중국도 우리하고 일치하게 대응하면 북한 굴복시키지 않겠냐.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거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은 중국도 이 옛날 사회주의라는 정권을 겪어왔기 때문에 저런 정권은 강압을 매기면 매길수록 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까지 예상해야 하냐면 3차 핵실험, 4차 핵실험 이런 사태의 압파를 대비해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서는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, 여기에다는 굉장히 지금
비관적으로 보고 있다.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미국하고 지금 일본, 한국 다 같이 이 공조 체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이 공조 체계에서 실은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. 아까도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은 이 미국은 비합산 문제를 가능하면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. 그런데 중국은 또한 이 안정성 문제를 또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죠. 이번에 2874 에리안이 발표되면서 나타난 문제는 미국하고 일본은 결사적으로 봉쇄를 해서 결사적으로 뭐 우리 국가를 안 따진다, 핵만 포기하면 된다는 식이지만은 이 안전장치가 마련 안 됐다. 이건 중국에서 우려할 부분이죠. 이 안전장치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은 만일 경우 북한이 급변 사태를 나타내거나 혹은 만일 경우 이 북한이 제3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대항하면 우리가 무슨 대안이 있냐는 겁니다. 이 대안을 우리 말은 안 하고 지금 강력한 대응 조치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중국의 많은 학자들은 실제 꼼꼼하게 생각하면 가장 이 위험에 노출된 나라는 물론 한국이지만 두 번째 번가는 곳은 중국이라는 겁니다.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.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요.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요즘 아마 원가보 총리가 북한 방문하면서 많은 이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중국 학자들은 어떻게 봤냐 이런 걸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중국의 학자들로 보면은 이제 얘기처럼 우리가 강압 먹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럼 무슨 수단이 있냐? 우리가 마냥 볼 수만은 없다 이거죠. 그런데 중국이 경험으로 봐도 이 정부가 이후 책임 있는 정부로 바뀔 때 혹은 책임 있는 정부로 등장할 때 가능하면 자기 이익에 판단해서 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걸 인식할 때 포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. 그러면은 이 가능한 조건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? 이거는 유일한 길이 하나뿐이라는 겁니다. 이것이 곧바로 경제유대 관계 형성이라는 거죠. 이것이 또한 중국이 요즘 두만강 개발 뭐 이런 프로젝트하고 맞물린 상태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보면은 비관적입니다.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저 북한을 경제를 솟구고 만들고 이런 거 아니라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북한으로 하여금 경제유대 관계로 인해서 자기들이 더 이상 핵을 버티면 더 이익이 없다. 이걸 느낄 수 있게 이것도 한 개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. 시간 다 됐네요. 그럼 제가 이 중국의 정책을 우리가 지금 간단하게 균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. 첫째는 이 2차 실험, 핵실험 이후 우리 유엔 결의안까지 나온 상태에서 첫째는 북한이 이 상황 악화를 방지해야 합니다. 이게 첫걸음이죠. 이거는 이후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아마 원가보 총리 방북이 이 문제부터 착안했지 않냐. 이것이고, 그 다음 중국도 1874 결의안을 준수하는 안에서 이 북한하고 경제 부분의 이런 교류, 이거로 사실상 안전장치를 만들겠다. 이런 얘기로 됩니다. 이후 북한이 육자회담 나와서 어떻게 행동하겠는지 국제사회가 어떤 공조 체계를 이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는 아마 이후 문제겠죠. 당분간에는 이런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, 두서없는 얘기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중국 시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. 마지막 토론자입니다. 예.